1989년 7월 28일 금요일 12시 섬과 유일하게 연결된 안면도를 넘은 버스가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다. 행사장인 시일고등학교는 조금 특이한 위치에 있었다. 산길을 따라 꽤 올라가야 하는 외진 곳이다. 산등성이를 깎아서 학교를 지었기에 경치는 좋았다. 다만 그 경치를 구경하려면 4층 학교 옥상까지 넘어가야 한다. 담이 너무 높은 까닭이다. 4미터도 넘었다. 담장 위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 있었고 삐죽삐죽한 창날 같은 것도 박혀 있었다. 운동장은 꽤 넓었다.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게 뒤덮고 있지만 축구 골대도 양쪽에 세워져 있었다. 교실도 30개나 되었다. 건물 내에는 도서관 자리도 있었고 실험실 자리도 있었다. 안면도가 서해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고등학교가 들어서 있다는 것이 조금 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에 아직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원래 시일고등학교는 전국에 뛰어난 인재를 유치해 인재 육성 사관학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은 곳이다. 제대는 학교 운영 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고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으로 판단한 도지사는 특별히 학교 건물을 위해 도가 소유한 부지를 거의 공짜로 내주었다. 인근 주민들도 훌륭한 교육시설이 생긴다는 말에 기뻐했다. 하지만 제대는 학교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부도를 맞았다. 제대는 학교 부지라도 팔아서 막으려 했으나 학교 전용인 특수목적 지역이라 다른 이에게 팔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교 부지를 인수하려던 기업은 그곳에 호텔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면도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니까 호텔을 지으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계획도 백지화됐다. 충청남도는 학교 부지를 재단에 판 금액에 다시 매입했고 공립고등학교로 전환하려 했으나 과도한 시설이 부담이었다. 주변에 이미 고등학교가 있고 예산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위 문제아를 갱생시키는 특수학교로 육성하자는 새로운 방안이 나왔다. 시일고등학교는 학교명도 그때 지은 것이다. 태양을 바라보자는 뜻으로 갱생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담긴 이름이다. 방향이 정해지자 담을 더 높이는 공사를 시작했다. 담장에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정문은 튼튼한 철제로 만들었고 문도 담장을 따라 같이 높였다. 문 위로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한 뾰족한 창 모양의 시설물도 설치됐다. 문제아라는 선입견이 학교의 담장을 높여버린 셈이다. 그런데 다음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유는 전국의 인재를 모으는 인재사관학교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 문제아들을 모아 갱생시키는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당국의 발표는 주민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높은 담장은 교도소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고 그 담장을 본 주민들은 학교 건립 반대 시위를 시작했다. 도지사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매우 당황했다. 도에서는 주민들과 완전한 의견을 교환한 후에 개교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권 말기라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크나큰 이유였다. 결국 건물은 90% 이상 완공했지만 학생은 한 명도 뽑지 못하고 개교를 무기한 연기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시설을 조금 개보수해서 이곳에서 정치 캠프를 열기로 한 것이다. 창밖을 보니 특수학교 건립 반대라고 적힌 낡은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 길을 몇 킬로미터 달리면 나타나는 커다란 철문은 왠지 음산했다. 형광 초록색으로 새로 페인트칠을 해서 반짝이는 철문은 영국 무대처럼 보였고 그 뒤에 빈 공간이 나타날 것 같았다. 학교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꼭 교도소 같아. 서경이 말하자 상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학교의 유래를 설명해 주었다. 장황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상훈이에 대한 인상이 조금 달라졌다. 말도 잘하는 편이었고 아는 것도 상당히 많은 듯했다. 특이해 보인다고 멍청한 건 아니거든. 상우는 서경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그렇게 말을 끝맺었다. 도착하자마자 10명씩 한 조로 나뉘었다. 조원 중에 몇 명은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인사를 나누었다. 그중 한 아이는 키가 190cm는 돼 보였다. 엄청나게 큰 키였음에도 매우 날렵했다. 눈이 마주쳤을 때는 살짝 겁도 났다. 감히 인사를 먼저 할 수 없었다. 이 녀석은 무슨 짓을 저질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다른 조원을 둘러보던 서경은 자신이 행운을 하고 생각했다. 각 조마다 여자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3명의 여학생이 같은 조였는데 그중 한 명이 아침에 버스 유리창을 통해 바라본 그 짧은 머리 여학생이었다. 우리 구면이네. 나 유선이라고 해. 노유선. 쌀쌀할 것으로 예상했던 여학생이 먼저 말을 걸어오며 손을 내밀었다.
겨우 악수일 뿐이라고 머리는 생각했지만 정작 손은 떨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잘 부탁할게. 유선이 말했다. 나도. 다른 조원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모두의 이름을 한 번에 기억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서경은 노유선이라는 이름만 정확히 기억했다.